자, 오늘은 측정과 측정 표준에 대해서 배워봅니다. 과학탐구에서의 측정과 어림. 측정은요, 물체의 질량, 길이, 부피 등의 양을 재는 활동이에요. 측정 결과는 수치와 측정 단위로 나타냅니다. 적절한 측정 단위와 측정 도구를 사용하게 되고요. 측정은 현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어림은요, 측정 도구 없이 어떠한 양을 추정하는 활동이에요. 과학적인 사고 과정, 자료, 측정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합니다. 적절한 단위와 도구를 사용한 측정 경험이 많을수록 더 정확하게 어림할 수 있습니다. 어림은 측정할 때 필요한 측정 도구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액체의 부피를 측정할 때 부피를 어림한 뒤 적절한 용량의 측정 도구를 선택해요. 측정 도구의 눈금 읽기. 측정하려는 양의 측정 도구의 눈금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눈금 사이를 10등분해서 읽습니다. 여길 보면요, 75와 76 사이, 그러니까 75 눈금과 76 눈금 사이에 액체가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10등분해서 나눠가지고요, 10등분해서 75.5로 읽어주는 거예요. 과학탐구에서의 어림의 역할. 효율적인 측정 계획과 수행을 돕는다. 측정 결과와 비교해서 측정값의 의미를 파악합니다. 공룡의 몸무게, 멀리 있는 천체의 크기처럼 측정하기 어려운 값을 알아내는 것이 어림이에요. 측정 표준.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측정을 위해 만든 과학적 기준으로 표준화된 측정 단위, 측정 방법, 측정 도구, 표준 물질 등이 있습니다. 표준 물질은요, 물질량을 측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겁니다. 길이의 측정 표준 변화. 18세기 말 지구의 북극에서 적도까지 길이의 1000만분의 1을 1m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면 지구가 있으면요, 북극에서 적도까지 길이를 잰 다음에 이걸 1000만분의 1로 나타낸 것을 1m라고 정의한 거고요. 이를 활용하기에 미터 원기를 만들어서 측정 표준으로 활용했습니다. 1m에 해당하는 길이를 금속으로 만든 기구를 미터 원기라고 했고요. 이 미터 원기를 각국에 보급해서 자, 우리 1m는 요 길이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 뜻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터 원기가 손상되어 변하지 않는 다른 기준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1983년 빛이 진공에서 299,792,458 분의 1초 동안 진행한 거리를 1m라고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이처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측정 표본은 점점 정밀해집니다. 질량의 측정 표준 변화. 과거에는 킬로그램 원기를 원기입니다. 이용해서 1kg을 정의했으나 현재는 빛의 에너지와 관련된 플랑크 상수를 이용한 값으로 정의를 내리고요. 기본 단위는 각각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물리상수를 기반으로 새롭게 정의됩니다. 물리상수를 고정해서 단위를 정의하면요, 변하지 않는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기본 단위 미터는요,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을 이용한 거고요. 세컨드는요, 세슘 133 원자의 진동수를 이용한 거고요. 킬로그램은 플랑크 상수를 이용해서 표기하고요. 암페어는 기본 전하 E를 이용하고요. 켈빈은요, 볼츠만 상수 K를 이용하고요. 몰은 아보가드로 상수, 자, NA, 이게 아보가드로 상수예요. 이걸 이용합니다. 측정 표준의 활용. 일상생활, 과학기술,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단위에 대한 측정 표준이 활용되는 예. 기온을 도시 단위로 측정해서 기온과 폭염주의보 발령 지역을 안내합니다. 미세먼지 농도를 마이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 단위로 측정해서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요. 소리를 데시벨 단위로 측정해서 공사장의 소음을 규제합니다. 사람의 귀에 들리는 가장 작은 소리를 0데시벨로 정하고요. 소리의 세기가 기준보다 10배 커지면 10데시벨, 100배 커지면 20데시벨로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10데시벨하고 20데시벨은요, 자, 10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자,
100배예요. 100배. 100배. 10dB 차이를 알 때마다 100배씩 커진다는 뜻입니다. 제한 속도를 km/h 단위로 안내하고요. 과속 차량을 단속합니다. 식품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을 표시하는 기준 단위는요. 그램, 밀리그램, 밀리리터로 표시하고요. 혈당량을 밀리그램 퍼 데시리터로 표시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측정 표준의 활용, 자동차 분야, 많은 부품을 정확한 크기와 성능으로 만들어서 하나의 자동차로 조립하기 위해서는요. 측정 표준을 활용하고요. 스포츠 분야, 경기 기록을 재거나 약물 검사 등의 측정 표준을 활용합니다. 과학 분야, 원자의 크기 측정, 우주의 나이 측정, 발사체 연구 등의 측정 표준을 활용하고요. 다양한 측정 표준이 활용되는 예는요. 실내 공기질 측정 항목, 측정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허용 농도 등을 측정 표준으로 정하고요. 층간소음 차단 성능 검사 방법, 소음을 발생시키는 방법, 측정 기기의 종류, 소리를 측정하는 위치 등 자세한 측정 방법을 측정 표준으로 정합니다. 미세먼지 인증 표준 물질은요. 미세먼지 속 유해 성분을 측정할 때 특정 성분의 함량이 표시된 인증 표준 물질을 활용해서 측정 기기가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정확한 측정값이 표기된 물질로 이를 이용해서 측정 기기가 정확한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측정 기기를 교정하는 게 인증 표준 물질입니다. 측정 표준의 유용성과 필요성. 측정 표준을 이용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신뢰할 수 있고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합니다. 원활한 의사소통과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고요. 서로 다른 단위를 사용하거나 측정 방법이 달라서 생기는 혼란이나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고요. 연구 결과의 공유와 연구자 사이의 소통을 원활하게 합니다. 다음, 신호와 정보. 자연의 신호와 정보. 신호는요, 자연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가 전달되는 것으로 빛, 소리, 지진파 같은 파동부터 힘, 온도, 압력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정보는요, 자연의 신호를 측정하고 분석해서 우리에게 유용한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얻은 신호를 우리가 정보로 만들어서 활용하게 됩니다. 지진파를 측정하고 분석해서 지진이 발생한 위치, 내부 구조와 변화 등을 알 수 있고요. 체온을 측정하고 분석해서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요. 우주의 빛, 우주에서 온 빛을 측정하고 분석해서 우주의 생성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진파라는 신호, 체온, 우주의 빛이라는 신호를요, 우리가 이런 정보로 가공하게 되는 거예요. 센서, 사람은 눈이나 코와 같은 감각기관으로 자연의 신호를 감지해서 정보를 얻으므로 센서는 감각기관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센서, 다양한 신호를 감지해서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고요. 센서의 종류는요. 광 센서, 빛을 감지하고요. 온도 센서는 온도 변화를 감지하고요. 화학 센서는 연기를 감지하고요. 압력 센서는 누르는 힘을 감지하고 가속도 센서는 물체의 운동 변화를 감지합니다. 비접촉형 온도계에는요. 적외선을 감지하는 광 센서가 있고요. 가스누설 경보에게는 미세한 가스를 감지하는 화학 센서가 있고요. 스마트폰에는 가속도 센서가 있어서 방향에 맞춰 화면이 가로나 세로로 회전하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센서의 활용. 바코드 스캐너, 광 센서를 이용해서 물체의 정보를 인식하고요. 초음파 진단기, 소리 센서를 이용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 정보를 인식합니다. 터치스크린, 정전 센서를 이용해서 화면에 손이 닿았을 때 변화되는 전기 신호를 감지해서 명령을 실행합니다. 스마트폰, 기기가 길어지는 방향을 감지하는 센서가 있어서 게임 속 자동차의 방향을 바꿀 수 있고요. 자동차 범퍼, 초음파를 발생시킨 후 반사되어 오는 신호를 감지하는 센서가 있어요. 장애물까지의 거리를 측정합니다.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 아날로그 신호는요, 연속적으로 변하는 신호로 빛, 소리, 지진파, 온도 등 자연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신호는 다 아날로그입니다. 실제 현상을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저장이나 전송할 때 손상되기 쉽고요. 디지털 신호는
불연속적인 값으로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0과 1의 이진수로 표시되는 신호로 컴퓨터,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에서 처리하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자연에서 소리가 이렇게 발생하면요, 이게 아날로그 신호입니다. 이걸 디지털 신호로 바꾸면요, 0, 1로 이렇게 끊어서 표시해요. 그래서 이 부분, 미세한 부분들이 다 정보가 사라지게 됩니다. 대신 우리가 가공하고 전송할 때 디지털 신호가 훨씬 편해요. 자연의 신호를 디지털 기기로 처리하려면 센서에서 변환된 아날로그 전기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습도, 온도, 빛, 유체 흐름, 운동, 소리 등 아날로그 신호가 센서에 의해서 전기 신호로 바뀝니다. 그러면 전기 아날로그 신호가 이렇게 나타나요. 아날로그 전기 신호를 일정한 주기로 자르고요. 각각의 값을 이진수로 표시해서 디지털 신호로 변환합니다. 110, 100 이런 식으로요. 이때 이진수라는 건요, 이진법으로 나타냈습니다. 이진법은요, 0과 1만 사용해서 둘씩 묶어서 윗자리로 올려가는 표기법이고요. 우리는 보통 10진법을 사용합니다. 1부터 9가 되고요. 10이 되면 자리를 하나 옮겨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111이다. 그러면 우리는요, 요걸 10으로 보고요. 이걸 다시 100으로 보고요. 이걸 1000으로 봅니다. 근데 이진수에서 1111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얘는 2의 0승자리 곱하기 1, 2의 1승자리 곱하기 1, 2의 2승자리 곱하기 1, 2의 3승자리 곱하기 1이에요. 10진수에서는요. 10의 0승 곱하기 1 됐죠? 10의 1승 곱하기 1, 10의 2승 곱하기 1, 다음 10의 3승 곱하기 1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이진수는 2의 0승, 2의 1승자리, 2의 2승자리, 2의 3승자리 이렇게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면요, 여기의 숫자는 1이 될 거고요. 여기의 숫자는 2가 될 거고요. 2의 2승이니까 여기는 4가 될 거고요. 2의 3승이니까 여기는 8이 됩니다. 그럼 얘네들을 10진수로 표현하면요, 15가 돼요. 자, 만일 100이다. 이게 2진수라고 한다면요, 2의 0승자리 0이니까 이거 0입니다. 2의 1승자리에 0이니까요, 이것도 0이에요. 2의 2승자리에 1이니까요, 이건 4가 됩니다. 더하면요, 요건 10진수로 4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변환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0은요, 0으로 표시하고요. 1은요, 이진수로 1로 표시하고요. 2는요, 10, 이진수로, 그러면 2의 1승자리 곱하기 1 이렇게 표시하고요. 3은요, 2의 1승자리에 1이고요. 2의 0승자리에 1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3이 돼요. 4는 100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러면 이진수로 100이다. 2의 0승자리, 2의 1승자리, 2의 2승자리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곱하면 0, 여기 곱하면 0, 여기 곱하면 4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신호의 특징. 신호를 저장하거나 재생 전송하는 데 편리합니다.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면요, 원래 가지고 있던 정보가 왜곡되거나 일부를 잃을 수 있어요. 아날로그 신호에 비해 저장에 필요한 용량이 적고 복사와 편집이 자유롭습니다. 잡음이 거의 없는 선명한 신호를 만들어서 전송할 수 있고요. 디지털 정보와 현대 문명, 정보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기술을 활용해서 디지털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디지털 정보는 저장과 분석이 쉬워서 컴퓨터와 같은 다양한 디지털 기기에서 이용되고요. 전송하기 쉽기 때문에 정보통신에 활용합니다. 컴퓨터와 같은 다양한 통신 수단을 이용해서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우리가 정보통신이라고 해요. 디지털 정보는 일상생활, 산업,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사진과 영상을 공유하고요. 인터넷을 이용해서 상품을 구매하고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전자책, 교육 앱 등으로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원격 교육을 받고요. 무인 드론, 자율주행 기술 등으로 운전자 없이 상품을 운송합니다. 환자의 신체 조직을 검사할 때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면 정확도가 높아지고요.
디지털 정보의 활용에 다른 예, 원격 진료로 환자에게 실시간으로 맞춤형 처방을 하고요. 디지털 정보는 쉽게 편집할 수 있어서 콘텐츠를 직접 만들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사물에 대한 정보를 디지털로 저장한 뒤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필요한 물품을 출력하고요. 재생에너지 기술, 스마트 그리드 기술, 기후변화 및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처합니다.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자, 정리해보면요. 시간과 공간, 스케일, 규모죠. 어떤 자연상의 크기 범위고요.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시간 규모와 공간 규모가 매우 다양하다. 미시세계와 거시세계, 미시세계는 원자 수준의 아주 작은 규모의 세계고요. 원자, 분자, 이온 등은 미시세계. 거시세계는 미시세계보다 훨씬 큰 규모의 세계입니다. 나무, 암석, 태양계, 은하, 우주 등이고요. 자연성의 탐구, 자연성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시간과 공간을 측정해야 됩니다. 시간과 공간의 측정, 현대적 측정 방법, 시간은요, 세슘 원자 시계를 이용하고요. 길이는 빛의 속력이 일정함을 이용해서 빛이 왕복한 시간을 재서 측정하고요. 현대의 측정 기술, 시간과 공간 측정 기술이 발전돼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인간의 경험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 전자미경, 우주 만원경 등이 있고요. 기본량과 단위, 기본량, 시간, 길이, 질량, 전류, 온도, 광도, 물질량으로 총 7개의 기본량이 있고요. 다른 물리량을 활용해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기본량입니다. 기본량의 단위, 국제 단위계 SI를 사용하는데요. 시간은 세컨드, 길이는 미터, 질량은 킬로그램, 전류는 암페어, 온도는 켈빈, 자, 광도는 칸델라, 물질량은 몰입니다. 자, 유도량, 기본량으로부터 유도된 물리량이고요. 단위는 기본량의 단위를 조합해서 나타냅니다. 부피는요, 미터 세제곱, 속력은 미터 퍼 세크, 가속도는 미터 퍼 세크 제곱, 힘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밀도는요, 킬로그램 미터 세제곱입니다. 측정 표준과 정보, 과학탐구에서 측정과 어림, 측정, 물체의 질량, 길이, 부피 등의 양을 재는 활동이고요. 적절한 측정 단위와 측정 도구를 사용해야 되고요. 현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어림은요, 측정 도구 없이 어떠한 양을 추정하는 활동이고요. 과학적인 사고 과정, 자료, 측정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합니다. 측정 도구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측정 표준,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측정을 위해 만든 과학의 기준으로 표준화된 측정 단위, 측정 방법, 측정 도구, 표준 물질 등이 있습니다. 측정 표준의 유용성과 필요성, 측정 표준을 이용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신뢰할 수 있고요. 서로 다른 단위를 사용할 때 혼란을 방지할 수 있고 연구 결과의 공유와 연구자 사이의 소통을 원활하게 합니다. 신호와 정보, 자연에서의 신호와 정보, 신호는요, 자연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가 전달되는 거고요. 빛, 소리, 지진파, 힘, 온도, 압력 등이 신호에 해당됩니다. 정보는요, 자연의 신호를 측정하고 분석해서 우리에게 유용한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신호를 통해서 정보를 만든다. 자, 음식 재료가 있는데 얘를 가공해서 음식을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센서, 다양한 신호를 감지해서 전기 신호로 변하는 장치입니다. 아날로그 신호는 연속적으로 변하는 신호네요. 연속적으로 이렇게 변해요. 자연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신호고요. 디지털 신호는 불연속적인 값으로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0과 1의 이진수로 표시되고요.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에서 처리하는 신호입니다. 자, 얘를 디지털로 나타내면요, 이런 식으로 끊어서 나타내요. 이런 식으로. 자, 디지털 신호의 특징, 신호를 저장하거나 재생, 전송하는 데 편리하다. 디지털 정보와 현대 문명, 디지털 정보는 저장과 분석이 쉬워서 다양한 디지털 기기에 이용되고요. 전송하기 쉽기 때문에 정보통신에 활용됩니다. 디지털 정보는 일상생활, 산업,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된다.